기차가 이리 내려와. 엄마한테 와. 왜 그러고 서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응? 응? 제가 이리 엄마한테 와. 왜 그러고 있어? 이리 엄마한테. 응? 이리 와. 방송 중입니다. 방송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늘 해피데이님. 아가들 자는 거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옆에 이렇게 이제 자는 거예요. 이제 꼬마가, 이제 밤을 좀 잠을 잘 못 자고 있어. 기침 때문에. 이제 소변을 하고, 물을 먹고, 이제 엄마하고 또 좀 있다가 또 조금 잠이 들고, 이걸 밤에 계속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잠을 거의 못 자요. 아픈 아이들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그때 군산의 계백정집에서 그리고 개토살장하고 두 군데서 10마리를 구조해 왔을 때, 이게 우리 그 지영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아이들 그, 간식하고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신문하고 이거를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제가 추지영님, 네, 맞으시죠? 그래서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회사를 일단 그만두시고 요양을 어디로 가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항상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보고 싶고. 그래서 그때 이거를 만들어서 저에게 10마리 군산에 도살장 아이들 구하고 10마리 전부 다 제가 다 품에 집으로 다 데려왔죠. 지금도 엄마 개는 이제 간암으로 하늘 날아갔고, 또 새끼 한 마리는 기생충으로 데려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우리 애기 루시도 그렇고 다 잘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추지영님께서 생각이 나네. 그리고 오늘 제가 요것만 따로 좀 보여드리려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예, 감사장이네. 맞아. 하여튼, 예, 제가 잘 조지영님 그리워하면서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좀 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네, 맞습니다. 늘 핵비대인님께서 가장 잘 아시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의 대모님으로 계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4월까지, 4월까지예요. 이게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20마리 이상 이제 동물을 데리고 있을 때 20마리 이하는 이제 괜찮은 걸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취지는 뭐 안전된 시설에서 뭐 방역 잘 되면서 아이들이 잘 예방접종도 잘 받고 시설이 좋은데 잘 케어가 되느냐 그걸 보는 건데, 정말 웃기는 소리죠. 정부든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100%준 건 아무것도 없어. 없고 의무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100% 주고 뭐 체크를 하든 신고를 하든 뭐 검사를 하든 하잖아요. 웃기는 일이죠. 그러면 전국에 20마리 이상 되는 구조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럼 그 사람들은 20마리 이상 되면 이 신고를 안 하면 여기에 또 해당이 또 돼야 돼요. 그냥 신고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요 기준에 이렇게 다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다 데려가 안락사 시켜요. 우리를 정말 분노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동물보호법이래. 이게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모순된 동물보호법이 한국에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위한 보호법보다는 사람 위주의 동물보호법이 거의 다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이 행강대부님께서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강대부님께서 가장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렇게 함으로써 저처럼 20마리가 넘는 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러면 이 시설을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 해주던가. 그렇지도 않고 이런 이제 4월까지 실행을 안 하면 과태료가 물려지고 또 뭐 볼 이익이 있겠죠. 아이들을 아마 다 데려갈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때문에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 법이 이겁니다.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지 떼죽음을 당했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있어요. 땅을 사게 되면 집을 뭐 부지를 사면 그게 이제 용도 뭐 밭, 전 뭐 이런 게 나와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골에도 그렇고 밭, 전 이런 빌라, 아파트, 전원주택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대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근데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는 곳은 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산 안에 사람들이 인가가 없는 뭐 돼지 축사, 소초 축사, 뭐 염소 키우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데는 일단은 저 같은 사람들은 혼자 가서 살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리고 또 거기도 보면은 어떤 종류의 동물은 사육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따져서 가려면은 전국에 이 20마리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여기에 맞는 게 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뭐 거의 어렵죠. 돈만 있으면 되겠죠, 물론. 근데 축사가 있는 곳은 이제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는 뭐 기본 5억, 7억 뭐 그래요. 왜냐하면 축사가 소나 돼지 키우는 데는 많이 키우잖아요. 대량적으로.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축사를 그 시설을 자동화 기계화를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예, 그래서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노를 하게 하는. 저번에 그래서 이제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다양하게 요번에 제가 이제 축산과를 갔어요. 담당자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행강대부님께서 그때 정청래 의원 뭐 민주당 의원 뭐 몇 사람들 이제 행강대부님의 유기견 보호소에다 이제 초청을 해서 그 간담회인지 뭔지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됐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 부분이 요번에 여기서 빠졌대요. 뺐대요. 빠진 게 아니고 뺐대. 그분들의 만약에 아마 행강대부님하고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이건 저는 정확한 건 아직 모릅니다. 추정이고 이거를 여기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이게 빠지기 전에는 물망초 집에 아이들이 20마리가 넘으니까 우리는 가축 사육 제한이 안 되는 저기 산이나 어디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시설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축산과 담당자님께서 이제 그게 빠졌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집에서 축산과에서 예전에 여기 저희 집에 와 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도 살 수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아파트나 거기 산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이제는 아이들을 20마리 이상도 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지금의 우리 집 여기 세채에도 아이들이 그대로 사둬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조상가에 담당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처럼 20마리가 넘는 고양이, 강아지들을 이제 구조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참고로 좀 하시고 또 지역에 해당 그 축산가들이 있어요.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던 근 90%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계약을 2년 4개월을 했습니다. 2년 4개월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집세만 잘 내면 쫓겨나지는 않고 또 여기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여기 이제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여기 기준에 맞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후의 일이고 그런 이제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 1년을 기간을 두고 우리는 여기 월세가 감당을 못해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 아이들의 저의 부지 땅에서 아이들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희망사항은 1년 안에 그 전에 부지와 그걸 사서 차근차근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다시 또 펜스도 만들고 아이들 오두막도 조그만 걸 여러 차를 짓고 뭐 그렇게 해서 1년 정도를 준비해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뭐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서 하나하나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4월 전에 제 생각에는 아마 1월까지는 저의 계획이에요. 1월까지는 이걸 다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고서 이제 흔들리죠? 여기에 이제 맞는 게 해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란 줄 꺼놨죠. 이제 요 노란 줄 끈 그 부분은 우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보호실, 아이들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뭐 이런 그런데 따로따로 해야 되고 예방접종이 다 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건 별로 없어요.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정리를 하고 또 조금 보충을 하고 하는 그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담당자님께서 이걸 작성하기 전에 제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전화를 달라 했어요. 그러면 오시면은 한번 점검을 해 주신대요. 그러면 요 부분은 사료 보관실이 각 동마다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댔어요. 보완할 거를. 그러니까 다 보완이 돼서 이제 본인들이 보시고 오케이 바닥까지 됐다 라고 싶으시면 그때 이제 써라 하시더라고요. 쓰는 것도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전에 또 이게 보시면은 보호동물 개체 관리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늘 해피데이님 그러니까 이게 10분들 하셨네. 이게 이제 우리 집에 지금 만약 3마리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세겠지만 73마리라면 요 카드를 73개를 써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해서 뭐 중성화 됐나 여부
또 언제 보호동물 사진을 전부 다 붙여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예방접종 뭐가 됐나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아이들의 신상 카드죠.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복사를 70몇 개를 해서 하나하나 이제 아이들의 그 건강 상태 다 이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칩을 저는 이제 아이들을 구조해 오면 학대자들, 특히 학대자들이나 방치했던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반려동물 칩을 하거든요. 병원 가서 바로 그것부터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못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견을 여러분들께서 유기견이나 뭐 길냥이들을 이제 구조를 하잖아요. 구조를 하면 우리가 법으로서는 데리고 와서 우리가 키울 수 없어요. 시보호소로 보내야 됩니다. 이제 기다렸다가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올무에 걸렸던 우리 대박이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제가 구조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청의 축산과에서 와서 했어요. 동영상으로 제가 전부 다 실방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아이를 목이 막 썩어서 앞에가 덜렁덜렁해요. 그 올무 줄이 뼈까지 파고들어서 그 아이를 이제 구조를 하면 자기들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5소로 바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 시청에 그 군청에서 인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뭐 한 마리당 얼마씩을 그 15소에서 받아요. 그래서 어떤 15소들은 안락사라는 건요, 진정제, 마취나 진정제를 먼저 넣고 아이가 충분히 고통을 없게 만들어서 완전히 의식이 없을 때 안락사 주사를 놨는 거예요. 안락사 주사는 심장을 석고처럼 마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취약을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냉동실에도 살아있는 아이들을 바로 넣는다는 그런 뭐 소문도 있었고, 또 그 안락사를 바로 해버려. 그러면 심한 고통에서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락사가 아니죠.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만행이 15소에서 전국의 15소가 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고소를 당할 거고, 수많은 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근데 봉사자들이 많이 이제 일본 15소에는 많이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구조도 해주시고 그런 실태가 이제 알려지고, 그 15호소에서도 대부분 이제 동물병원의 병원장들이 15호소하고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케이지 조그만 데다 아이들을 넣어요. 그럼 겨울에 차곡차곡 재워놔 그 아이들. 그러면 애들이 막 집에 가고 싶잖아요. 엄마 배고파 추워 하면서 막 몸부림을 쳐요. 갖다 놓으니까. 그러면 그 케이지, 작은 케이지들이 이게 무너지면서 애들이 박이 터져 죽고, 그래도 관리도 안 돼. 그리고 어차피 죽을 아이들 그 밥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 대박이 같이 목이 그렇게 돼서 당장 고통을 덜어줘야 될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해주냐? 아니요. 해주는 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차피 죽을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그 병원비가 15호소에서 자기들이 내겠어요? 그래서 뭐 전체 15호소라면 제가 고소당하니까 전체라고는 말할 수 없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님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은 대박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때는 이름이 없었죠. 그럼 이 얼마 걸린 애를 내가 구조를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를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반드시 연락을 잘래. 연락을 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15호소를 보낸대. 그러면 제가 선생님 그러면 이 아이를 올무를 제거해주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입양을 며칠 이제 뭐 그때는 한 달 기간 아니면 뭐 일주일 기간 있잖아요. 내가 입양을 할 금방 입양이 안 되니까 그 공고 기간이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간 동안 애를 못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그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를 해줄 수 있냐니까 그거는 보장을 못한대. 목이 덜렁덜렁 하는 애를 그게 공무원들의 동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뭐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본인들 돈 가지고 해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다음 물건도 이렇게 떨어지면 네 이렇게 고치잖아요. 이렇게 보수를 하고 물건보다 못한 거예요. 이 생명이.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구조를 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구조 기간이 있었고 제가 구조를 했어요. 자기들도 해보니까 구조가 안 된대.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틀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아이를 구조를 하고 우리 라이 엄마님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올무가 그대로 목에 걸려서 앞에 목이 덜렁덜렁 썩어서 그러고 있는 아이를 제가 그럼 그 담당자에게 줘야 했을까요? 근데 이거는 질문 이제 퀘션 그 뭐지 묻는 거예요. 줘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법이니까 줘야 됩니다. 제가 걸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입양을 안 하면 이제 죽고 입양을 하겠다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치부어서 가서 목이 덜렁덜렁한 상태. 그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처벌받을 각오하고 안 줬어요. 전용 무릎에 구조를 했어요. 줄 생각도 없었고 내가 그 안 좋은 걸로 해서 어떠한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아이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구조한 아이들에서는 많아요. 이제 못된 인간들이 보통 제가 실병을 할 때 못된 인간들이 저를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법에 어긋나요. 애는 뺏기지고 저 처벌받겠죠?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아이들을 구조합니다. 그리고 안 줍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반려동물 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유기견들을 구조를 하시고 못된 인간들 속에서 우리 군산의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이게 도살장에 있는 아이들은 칩이 없어요. 가정에서 기르려고 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을 구조를 하려면 뺏어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칩이 있는가를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 가서 뒤담밀어야 돼요. 그럼 칩이 없어. 그러면 유기견이 돼서 뺏어올 수 있어요. 머리가 좋으신 동물보호 구조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법으로도 반려동물 칩이 없을 때는 그 유기견으로 되기 때문에요. 자기 개라고 주장을 못합니다. 그걸 이제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서 나서는 저는 바로 반려동물 칩을 합니다. 반려동물 칩을 강희옥 엄마예요. 제가 보호자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군청에서도 뭐 어디도 못 데려갑니다. 법이니 그게 증거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 학대 방치 유기견을 구조하시면 길냥이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 반려동물 칩을 병원에 가서 바로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차적으로 하는 게 병원에 가서 그거거든요. 무조건 해달랍니다. 그러나 이제 뭐 아이들이 뭐 상처에 따라서 또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좀 미뤄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반려동물 안 돼 있는 아이들도 며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서울동물 원장님에게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고 그때는 왕진에 380만 원인가 들었어요. 반려동물 칩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모금을 미리 했어. 오시게 했어, 왕진을. 그래서 반려동물 칩을 전체를 다 없는 아이들은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이들을 서울병원에, 김포병원에 데려가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제가 안 되고, 택시비만 해도 수백만 원 들 거예요. 그래서 왕진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의 원장님. 그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방접종하고 반려동물 칩이 다 되면 이제 축산과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반려동물 칩이 누가 안 됐는가도 이제 다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동물 출산과에서 원하는 기준에 우리는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거기서 못하던 걸 제가 많은 아이들을 여기서 구했거든요. 제가 강화도에 와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유기견들이 막 돌아다니 보세요. 사람도 물어 죽일 수도 있어요. 큰 개들은. 지역을 위해서 제가 큰 기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물망치 엄마가. 표창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제가 다 했고, 그리고 사료나 뭐 쓰레기 봉투 하나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물 보호단체 물망초 쉼터로 이제 이름이 됩니다. 물망초 쉼터에서 단체로 등록이 되면 그 혜택이 있는지는 또 한 물어볼 거예요. 동물 보호단체들 있잖아요. 유기견 보호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어느 보호소도 그런 시청이나 해당 지자체제에서 그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유기견들을 보호소를 쓸 수 있는 뭐 어떤 예산이 측정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에서 유기견 보호소 그 시설 같은 거를 지원을 받은 데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도 해당이 되는지 일단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해피데이님. 예, 등록칩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등록칩을 유기견을 학대 방치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학대자나 이 사람들이 자기 개라고 달라고 해요. 그러면 반려동물 칩 있냐고 이제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 하니까. 그러면 당신 게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밥 주고 어쩌고 저쩌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 필요 없어요. 반려동물 칩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라이 엄마님께서 유기견을 이제 학대자한테로부터 애들을 뭐 어쨌든 데려왔어요. 그래서 칩을 바로 해버려. 그러면 라이 엄마님 성함으로 해버려 보호자로.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욕을 해도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안 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반려동물도 그렇고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법으로 아직도. 그래서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을 해요. 뭐 이 대박이가 내 개다, 내 재산이다. 그러면 약 7일간 정도는 학대자나 방치자들로부터 격리는 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하죠. 그런데 한 7일 정도 지나서 내 재산이니까 달라 하면은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저하고도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동물보호단체들에서 시민들이 그런 법을 생명이니까 영구히 학대자나 살생자 이런 데는 격리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하도록 해라. 자기들한테 요구하지 말해. 맞아요. 자기들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 한 달, 2달 더 격리시키고 싶어도 법으로서 자기들이 그게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겠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강제 집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게 강화에 처음 와갖고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이 동네에 개 잡아먹는 인간들, 또, 또, 축산가도 제가 저처럼 여기 와 싸운 사람이 없었나 봐요. 동물 보호라는 걸 개념이 없었어. 가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현수막 있잖아요. 이거 동물 보호 살생 올무하는 거 덫을 놓거나 살생하고 이거 그때는 제가 여기 왔을 때 6년 전이니까 2천만 원 벌금에 혹은 2년 징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3년으로 다 됐죠. 3천만 원 하고 그때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강화군에도 면이 여러 개 있어요. 다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안 해주더라고. 반상회 때 종이 있잖아요. 이거를 돌리는데 그걸 누가 읽어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 없고요. 반드시 그걸 해달라 그래서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군산에 가서 계백정 집 앞에다가 그 군산시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걸 해달라 그랬어요. 개 잡아먹고 개 잡아 죽이고 동물 학대하는 거는 징역 2년에 그 여러분들 아직도 제 영상에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해줬어요. 그래서 계백정집 올라가는 데다가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그래서 이제 압박을 줬죠. 그 동네가 개 잡아먹는 동네로 유명하대요. 제가 그 동네에다가 막 다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구조하러 가던 날 보니까 그 전에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강화의 군청에다가 다른 시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줬어요. 증거를. 당신들도 해달라.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현수막을 해달라 하실 때 다른 데서 했던 거를 찍어가지고 다른 데서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요 꼼짝도 못해요.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강화군에도 제가 처음에 막 싸우고 그랬어요. 이제 뭐 싸운다는 게 뭐 그렇게 싸웠다는 게보다 이제 그 담당자님 한 분하고 저하고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동물 보호에 대한 이게 개념이 전혀 없었었어요. 어느 한 분께서.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영상을 틀자 유튜브에 올리게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딱 놓고부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세게 나갔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인식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가서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목이 다시도록 싸우고 밥 먹다가도 뛰어가고 그래가지고 요 주변에는 이제 그러니까 현수막 하나를 이렇게 함으로써 강화도에는 개 죽이는 데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백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개개인이 좀 해주시면 전국에도 많이 다 동네에서도 조심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는 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사무소 여러 군데 다 붙여놨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강화하고 하니까 그분들께서도 정말 제가 이제 많이 잘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가니까 뭐 본인들이 하실 거를 내가 너무나 많이 해줬으니까 어찌됐든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법에 어긋나지 뭐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일단은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고 저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만약에 법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뭐 다 저는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축산과 와서 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체크해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근데 오케이 되면 이제 이거를 양식이에요. 이거를 써서 이제 허락을 하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협조하에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동물보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호의적으로 해주시고
하여튼 아기들 한번 더 볼까요? 아기도 쌉니다. 예. 그래서 동물 그 취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학대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데 아이를 뺏어와야 돼요. 근데 못 뺏어오잖아요. 절도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일단 주거 침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해요. 그래서 그리고 뺏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법으로 어기는 거지만 노하우를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밤에 몰래 이제 그 아이를 훔쳐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훔쳐오지 마시고 봉투에다가 10,000원이라도 넣어서 개값, 강아지값, 뭐 고양이값이라 해서 탁 던져놓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준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어거지긴 어거지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아이들 도둑질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대를 너무 많이 받는데 안 주거나 아이들을. 그럴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법에 안 걸리게 돈을 산 걸로 되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또 하죠. 그냥 무조건 절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칩을 안 주는 인간들에게는 칩이 있느냐고 이제 동물보호 회원들이나 분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칩 안 해놓거든요, 대부분. 그러면은 그걸로 가지고 이제 그게 아마 반려동물 칩이 있는 데인데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기구인가가 있어요. 저도 다음에 아마 그거 있으면 하나 사놔야 되겠어요. 아이들 구조할 때 쓰게. 그렇게 해서 뺏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반려동물 칩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버리면 어떤 인간들에게 이제 안 뺏겨요. 재산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애를 안 줘도 돼요. 반려동물 칩 그게 우선권이거든요. 우선 보호자가 물망초 강요이면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데려오는 이제 해야 돼요. 우리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온 아이들도 저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가면은 뭐라 그러지? 무료 분양을 많이 해요. 이 개들을. 그리고 하나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었어요. 말 안 듣는다고 막 굶기고 하여튼 그 사람이 학원의 수학 선생이었어요. 그 아이 아직도 있어요. 제 저기 사진도. 근데 저 여주에서 잠깐 이천에서도 있었고 여주에서도 잠깐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이제 집을 두고 아이들 강아지들 때문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항상 세컨드 집을 제가 항상 아이들이 7마리 이상 될 때부터 세컨드 집을 만들어 놨었어요. 이천에서도 있었고 여주에서도 있었고 서울에 집은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아이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주에서도 이제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우리 옆집에 수학 선생이었는데 자기는 생명을 존중하는 거를 이제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시킨대. 에레이 못된 새끼. 응? 무슨 생명을 자기 그 생명 개들은 그따위로 해놔놓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맥주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맥주를 하는데 이놈이 좀 취했어. 그래서 저를 막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었죠. 제가 이불로 유인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노하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제가 한 120마리 정도를 구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개들을 이제 구할 때의 일이에요.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제 기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걸로 고소를 한다 그랬죠. 아니면 그 두 모자를 나를 달라. 그냥
이제 협박은 아닙니다.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아이 둘을 주는 조건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유기견이나 그 분양받는 걸 안 하는 걸 이제 저한테 이제 써줬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체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마라. 그 수학생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각서받고 한 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항상 봐요. 그래서 혹은 누구들한테 물어보든가 해서 만약에 키우면 가서 제가 조져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아이들, 걔는 모자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은 서울의 잠원동이에요. 이제 거기에 우리 해피, 뒷다리를 맞아가지고 불구가 된 해피, 그 다음에 우리 행운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집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실내에서 키우다가 말티즈를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치료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근데 똥오줌을 잘 못 싸니까 그 추운 겨울에 쇠줄에 짧게 해서 애를 버리다시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 옆에. 그러니까 그 둘이서, 그리고 해피는 막 뼈만 남았었어요. 그리고 그 맞고 살아가지고 공포에 질려 있는 아이들은요, 막 불안, 공포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못 해피를 못 구해가지고 그때 제가 대상포진까지 걸렸었어요. 제가 한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못 구하면 제가 정말 그 정도의 고통을 제가 받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둘 다 구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이제 행운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피를 구하는데 제가 그게 사택이었어요. 강서구청, 서초구청에 소속된 어떤 어디 뭐 관공서의 사택이었어요. 그 사택 안에 고짓을 하고 키웠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람이 참 좋대. 그 사람이 좋은 거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거는 이꼬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사람 좋다고 동물을 잘 돌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 좋으면 동물 같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완전 넌센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둘을 구하고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각서하고 다 썼어요. 내가 이 동물 방치 학대로 제가 처벌을 하겠다. 이제 구조를 이제 다 준다는 거 이제 하고 났어. 그리고 다시는 이제 동물을 키우지 않는 걸로 한 거죠. 하는 걸로 하고 이 아이들 다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서초구청장에다가 서초구청장에게 사택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겠다. 자기 모가지 안 떼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해주죠. 그래서 그건 협박 아닙니다. 협박 아니고 당연한 거죠.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선택권을 줍니다. 당신이 선택하라고. 선택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내가 협박에 의해서 한 거 아니고.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다시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키우지 않는 조건. 그리고 그 아이들 데려왔어요. 우리 해피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그 병원에 가잖아요. 동물병원에 가면 그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쪽을 항상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를 키우나 안 키우나 제가 10몇 년간을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사람들도 바뀌었겠죠. 그리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다른 게 바뀔 때도 반드시 거기서 개를 키우지 않도록 하라고 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항상 보겠다. 그리고 서초구청장에다가 민원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협박이 될까요? 협박 아닙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데려오는 경우 또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또 어떤 아이를 이제 잡아 먹힐 아이예요. 키웠다가. 그리고 그 아이를
잡아먹힐 아이인데, 에, 안 줘요. 보통 돈을 준다 해도 안 줘요. 그런 인간들이 많아. 자기들이 동물에게 학대하거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에 못된 짓을 한다는 걸 알거든요. 악마 짓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돈을 얼마를 준다 해도 안 줘요. 버텨요. 그 학대자들이나 그런 방치자들의 심리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 방치자나 학대자들에게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일은 돈으로도 못 데려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게는 이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느 집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이중 계약서를 이제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중 계약을 해요. 이중 계약을 하자는 주인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 그걸 딱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아이들에게 학대나 어떤 뭐 애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당신 이거 선택권을 또 주는 거예요. 이 이중 계약 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혹은 그 아이를 줄래요? 그 다음에 다시는 아이를 안 키울래요? 학답을 받는 거,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제가 더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를 꼭 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정말 도둑질도 하게 되고요. 어느 공장에서 애가 처절하게 울어요. 이제 노는 날에 명절 이럴 때는 밥을 줄을 안 오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면 막 사람을 보고 처절하게 울어. 비를 맞으면서. 근데 그런 경우도 저도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랬어요. 비를 찰찰 맞아 진흙탕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안 보는 줄 알고 담을 훔쳐오려고. 훔쳐올 때는 돈을 놔두고 오죠. 그랬는데 들켰어요 제가. 막 너무 뭐 철창에 살이 막 이게 긁히고 그래 아픈 줄도 몰라요. 그 아이 빨리 빼 올려고 생각하면 아픈 줄을 몰라요. 나중에 아픈 걸 알죠. 그랬는데 누구세요? 그러는데 들켜 적도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싹싹 빌고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고 하여튼 제가 한 약 120마리를 구하면서 근데 특히 강한 개들을 구할 때는 길에서 있는 아이들 아니면은 정말 사연도 많았고 피 말리면서 구조한 아이들이에요 다. 어찌됐든 이제 구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다는 노하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들께서는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들 구조하시려다가 철창 가신 분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안 된 일들이 많죠. 예전에는 또 제가 정말 동물 보호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희남 선생님이라 계셨어요. 여성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아이들이 많지 7마리 있을 때였죠. 정희남 선생님 혹시 뭐 때문에 혹시 철창에 가게 되시면 감옥에 가게 되시면 나를 팔아라. 내가 그랬다라고 하라 그랬어요.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왜? 저는 7마리였지만 정 선생님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구조를 많이 해야 되고 저는 구조를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팔아라. 내가 감옥에 가 있겠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감옥에 못 갑니다. 감옥에 가면 큰일 납니다. 봐줄 아이들이 없어요. 저는 감옥에 가면 큰일 나요. 수술도 지금 하면 안 돼요. 봐줄 아이들이 없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세한 거는 뭐 격리실, 이제 아이들을 격리할 수 있는 곳, 예,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완전히 격리해서 문으로 못 나와서 다른 아이들하고 합사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돼야 되고, 또 사로 창고가 이제 사로를 넣는 공간이 우리 집은 집이 세 채면은 세 곳에 각각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방역,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시설은 이제 격리실은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 축복이가 조만하잖아. 그러면 아이의 뭐 2배 이상, 몇 배 이상 되는 그 넓이로서 해야 된다. 우리는 걸릴 게 없어요. 아이들의 뭐 동물보호소, 유기견 보호소처럼 작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주 격리실도 크게 아이들이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난방 그것도 다 돼 있잖아요. 난방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걸릴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리고 그 민간 이거 한 번 더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20마리 이상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사시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뺏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그 해당 그 시청이나 군청이나 근데 축산가예요. 축산가에다 물어보면은 아마 그게 다 이제 공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말했거든요.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 여기 집에서는 우리는 여기 살아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여기 이제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형견일 경우, 예를 들어서 5kg 미만일 경우 이 펜스에 펜스에 뭐 이 길이를 이런 거예요. 이래야 어떻게 알겠어요? 대략적으로 아는 거죠. 이건 이제 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요 사이즈에 여기에 다 맞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뭐 공간을 크게 다 해놨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이제 우리 축산가에 쏘시면 뭐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뭐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어쩌고 저 철망등으로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게 복잡해요. 뭐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보면은 뭐가 충격에 뭐 이렇게 장치 재질은 청소 소독 건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동물의 분뇨라고 그러죠. 이 오물을 처리하는 거를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이들 오물만 따로 그 쓰레기 봉투 뭐 해가지고 그것만 치워주는 데가 또 있어. 그걸 또 제가 알아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제 제가 돈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줘서 아이들 오물만 싣고 가는 그 청소하는 업체들이. 근데 군청에도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죠. 그것도 이제 계약을 해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하면 안 되고 그걸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이들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예, 늘 해피데이님, 예, 이게 이제 안 해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되도록 해주시려고 미리 오셔서 봐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도 트집을 하나 잡으려고 오는 경우는 뭐든지 걸려요. 뭐든지 먼지 하나 또 걸릴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나 호의적으로 되게 해주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요번 1월 날 우리 그 언제나 훈이 형님, 언제나 훈이 형 그 채널이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예전에 페인트를 좀 칠해주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페인트를 그 전문으로 하시는데 보면 뭐 2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옷에서 다는 칠하지는 못해요, 물론.
그래도 이제 부분만이라도 예, 늘 해피데이님. 그래서 그건 제가 여기서 이제 동물 활동을 그 아이들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가짜가 아니고 정말로 동물을 그렇게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의심의 눈을 없이 그렇게 하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 페인트를 이제 칠해요. 이제 뭐 부분적으로 조금만 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가 또 칠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울타리 바깥에 울타리가 썩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에라도 이사를 가면 그걸 잘라서 재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기도 그렇고 썩어도 그래서 이제 방목 나무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수 처리된 페인트로 한번 싹 발라야 돼요. 바르고 그 다음에 미간상으로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그리고 실내도 요번에는 실내 안 하고 다음에 실내도 해야 돼요. 페인트 값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카페를 여기 오픈을 할 거예요. 예,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바로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원래 카페 건물이었고요. 제가 한번 했다가 하루도 못하고 폐업을 했죠. 아이들 치료하고 하느라고 제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만 오실 수 있는 예약제 카페를 해서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카페를 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실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커피를 팔 거예요. 우리 엔젤 커피, 또 우리 메이 주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서 미리 팔아가지고 이제 조금 비싸게 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후원금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오시는 분들은 후원금으로 되고 그걸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예약제로 어느 분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만큼을 제가 준비를 해 놓죠. 그러면 커피, 주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고 뭐 붕어빵을 팔까? 붕어빵은 하여튼 뭔가를 해야겠죠. 해서 이제 뭐 입가심이 될 수 있는 거는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예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체력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로는 못해요. 청소도 아이들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 그 난로 있는 그 조그만 부분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애견 카페가 이제 되겠죠. 하면은 그거가 이제 공간이 사람하고 같이 안 되고 공간은 분류로 다 돼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걸릴 리가 없어요. 제가 정리만 좀 하면 이제 부서진 문을 좀 조금만 더 이제 보완을 하면 그래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큰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수선아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수선아님께서 댓글도 쓰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실방을 많이 해서 그걸 하면 실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익이 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것 하게 되고 또 오시면 미안하게도 오시면은 돼지저금 통장을요 73개면은 73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카페 들어오는 이 건물에는 누가 어떤 아이가 이러면 이제 뭐 중성화 됐다 그것도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요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저금 통장을 만들 거예요. 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루시 간단한 이제 계백증집에서 그죠? 간단하게 앞놈인지 손놈인지 그렇게만 이제 간단하게 그 돼지 저금 통장에도 붙여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후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루시한테 좀 많이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후원을 하실 수 있게 돼지 저금 통장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실방을 통해서 그 돼지 저금 통장을 오픈을 하는 거를 이제 해서 누가 제일 많이 인기가 좋았는가 인기 투표도 이제 후원금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아이들 치료비나 사료나 아이들에게 또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좀 실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독자님들도 조금씩 늘게 되고
더 수익도 조금씩 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조금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고구마 캐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쓰러지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왜냐면 우리 꼬마를 저쪽 방에 혼자 놔뒀어요. 누구하고 있지를 잘 못해. 할머니가 꼬마를 오냐 왕자님처럼 키워가지고 다른 우리 어머니는 아이들은 노숙자라 그랬죠.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를 꼬마가 못 견뎌해요. 그래서 지금 혼자 따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자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글도 쓰고 하는 곳이죠. 여기 새벽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엄마 예쁜이하고 둘이 여기 거실에서 이제 밤새도록 놀게 하는 거죠. 여기 라제타를 해놨어요. 이미 추워요. 방마다 라제타를 좀 해놨어요. 고양이들. 그리고 이제는 문을 닫아줘야 돼. 이제는 이제 강아지들이 나올 거니까. 그리고 우리 꼬마는 혼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고양이 둘이 와서 있으라고 따뜻하게. 이게 지금 SR님 박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요것도 요번에 주셨어요. 전기장판. 여기는 고양이 엄마하고 딸하고 와서 있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건 우리 조원장님께서 여기 했죠. 그리고 꼬마는 여기 혼자 써요. 지 자리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로 이렇게 해줘요. 지 혼자.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해. 우리 꼬마는 예전에 그 원주인이 남자한테 머리를 엄청 많이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우리 원장님 말고 다른데. 아직도 트라우마 조금 있어요. 이거를 여기를 대면 막 놀래요. 그래서 그리고 오랫동안에 이거는 제가 법적인 그런 저거 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보따리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돈으로 저번에 샀던 새 컴퓨터입니다. 새 컴퓨터예요. 이거는 새 컴퓨터고, 제가 책을 쓰고 할 때는 이제 노트북 이제 워드로 하고, 이거는 이제 새 컴퓨터 같은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은 오늘 제가 방송하느라고 아직도 조금 이제 문을 열어주고 잠깐만 여기 옹기종기 여기 들어오면요 여기는 지금 라제타를 안 하고 전기장판만 했는데 따뜻해요. 이 온기가 동물들의 온기가 있으니까 저는 요 가운데 이제 자죠. 잠자리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데 천국 같아요. 예, 호텔 스위트 룸이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구조하고자 하던 아이들, 기저귀도 그렇고 이 뭐 구조를 못하고 애를 태우던 아이들 딱 구조해가지고 내 옆에 끼고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으면서 같이 옆에 이렇게 자잖아요. 여기 제가 자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처럼 편안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잠자리가 여기 제 잠자리입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 엔젤도 엄마가 데려올 때 다들 못 구해가지고, 우리 축복이는 개소주, 아기 때 개소주 하려고 게잡아 먹는 이렇게 이제 미안합니다. 이게 듣고 네, 이거 근데 똥을 누웁니다. 이게 우리 삼돌이가 응아를 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 이 힘으로 짜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이었고 모릅니다. 이걸 이제 치워야 돼. 예, 그래서 엉아를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거는 좀 낫다. 보통 이제 썰매를 타듯이 그 엉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소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불 빨래가 많아요. 보통 강아지들이 이불 빨래가 많지만 특히 이제 우리 삼돌이가 그래도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술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시원해? 응? 우리 삼돌이 예쁜 삼돌이 우리 할머니가 엄마가 얼마나 삼돌이를 예뻤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할머니한테 가서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거 이 사랑받는 거를 원했거든요. 아이들이 사랑받는 걸 다 알아요. 사람도 사랑받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하고 안정된 게 사랑받는다는 걸 느낄 때 이 아이들이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미니예요. 미니고 또 우리 여기 앵두는 자기 겨울에 우리 집으로 자기 발로 들어왔어요. 맛있는 냄새 나고 행복한 소리가 나고 하니까 우리 기저귀 잔인한 닭장에서부터 개돌살장 개백정 집에서 군산에서 구조했죠. 우리 엔젤 우리 축복이 개소주 안 당하게 데려왔죠. 전부 다 이런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부지를 사서 갈 때까지 여기를 다시 살 수 있게 2년 4개월 계약이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기쁘고 또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없어져서 여기 있으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단지 이제 너무 이제 140만 원의 월세가 안 밀려져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페인트 사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최정숙 선생님에 대한 감사, 김은숙 선생님에 대한 감사 또 몇 분에 좀 말씀드릴 거는 또 다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페인트를 오늘 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많은 식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되시는 분만 조금씩 좀 모아주시면 그리고 연통을 사야 돼요. 그 한풍기는 주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연통을 또 사야 되거든요. 연통은 이제 그 당일날 가서 혹은 일요일날 삼촌들이 오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언제나 혼이 형님께서는 칠하러 오시고 삼촌하고 형진이 삼촌은 이제 할 게 너무 많아 여러 가지로 하러 옵니다. 그리고 또 전기하는 사람 불러서 전기를 손을 봐야 돼요. 그런 이제 돈이 또 많이 좀 들어가면 그래서 되는 데까지만 좀 또 제가 카드로 쓰게 되면 또 카드로 쓰고 있어요. 지금 카드를 안 쓰겠다고 했는데 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부분적으로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카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금씩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번호는 일단 한 며칠만이라도 더 아직 동생글로 좀 부탁을 드리고 커뮤니티 위에 혹은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댓글로서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를 이번에 80만 원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10 얼마에서부터 시작됐죠. 근데 구독자가 만 명이 되면 286 160만 원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구독자가 7,000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요 근래에 다른 채널에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반갑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이들 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분들께서
또 계속적으로 사료도 또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사료 걱정은 이제 당분간은 좀 안 해도 돼서 얼마나 맨날 사료가 떨어져서 제가 사료 그 뭐, 저기 뭐죠? 돈 생기면 사료 사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카드로 사료 사러 뜯고 뭐 하여튼 그런 숨가쁜 가정을 지금 얼마 정도는 안 하게 돼서 제가 정말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뚫리도 그래서 좀 보태 주시기를. 그리고 병원에 25만원 약 못한 게 있어요. 저번에 아이들 풍조기 하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예, 그래서 조금씩만 좀 모아주세요. 예, 그래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럼 1월날 이제 또 많은 일들을 또 하게 되고 그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오전이나 오후나 페인트가 여기 가까운 데 파는 데가 없어요. 또 이제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아침에 또 커피 한 잔 더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 기부금 등록 모집, 예, 그것도 이제 축산가, 이 축산가에서는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또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시청에, 인천시청에서 또 그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통화해서 기부금 1년에 1,000만 원 이상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하면, 모금을 하면 거기에 대한 등록 신고, 근데 그건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시청이나 뭐 도청이나 이런 데서 직접 거기서 직접 이제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차례차례 도장이 올라가요. 저는 이제 안희정 도지사님 계실 때 유기견 보호소 3군데를 4번을 해줬어요. 3군데를 4번을. 그러니까 그래서 한 군데를 2번 해준 거죠. 그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 당시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걸 안 해주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게 아마 어느 동물단체에서 제일 먼저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해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는지 인식이 안 돼 있어. 정치자금 이런 건 해줘도.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어제 써서 올렸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자꾸, 왜냐하면 동물 축산가가 갖고는 이거 그 담당자들은 몰라요. 대부분은 이제 이걸 등록하러 가기 위해서 그 허가받기 위해서 축산가로 가거든요. 축산가에서는 모릅니다. 이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네, 시청에 그 무슨 과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과냐면은 행정국이 있거든요. 시청이나 도청에 행정국이 있어요. 행정국, 뭐 자치 뭐 있어요. 그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 담당자님들에게 이제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 묻더라도 여기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1365 이런 게 있어요. 1365 기부 포털 모집 등록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얼마가 1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주로 병원비가 많이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다른 걸로 이제 기부 이게는 재산이 되는 거는 안 되거든요. 재산이 되는 거는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주로 병원비가 이제 제일 허가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담당자하고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시설비 얼마 뭐 이런 게 이제 자기들이 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죠. 그거 안 하면은 이제 못된 인간들이, 이 동물을 사랑한다 하는 인간들이 끼리끼리 서로 밀고도 아니고 그 몰래 고발을 하는 게 밀고 아니에요. 하건 고소를 해서 벌금을 과태료인지 벌금을 먹게 해서 한 300 정도에서 한 500 정도 나올 거예요. 한 300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리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자발적 구독료 제가 써놨죠. 자발적 후원을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일정하게 언제부터 언제 해서 뭐 모금을 이제 하고는 또 다릅니다. 강제적인 그 모금하고 자발적인 이제 후원 모금은 좀 달라요. 조금 성질이 달라요. 근데 예전에 어느 채널하고 저하고 기부금법에 걸렸어요. 어떤 인간이 같은 인간이 고소를 했어요. 그 인간은 우리한테 도움을 받은 인간이죠. 예. 그래서 제가 분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한 군데 거기는 걸렸어요. 기부금법 위반에 걸렸어요. 저도 똑같이 이 기부를 받는, 아니 그 이제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저는 안 걸렸어요. 거기는 변호사를 두고도 걸렸어요. 저는 변호사 안 두고 제가 혼자 했어요. 제가 해서 안 걸렸어요. 저는 혐의 없음으로 됐죠. 다른 채널은 아마 벌금을 많이 받았을, 뭐 가태론 지문을 많이 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똑같은 후원금을 받아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후원 이 기부금 등록을 기부금 모집 그거를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걸렸어요. 후원을 받으면서도. 근데 다른 단체는 제가 그 변호사님에게도 말을 해줬어요. 직접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고 했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돈을 뭐 받는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모집을 이제 후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주체자들도 그걸 좀 잘 아시고 구분해서 후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바깥에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식사 잘 하시고. 예, 7천이 됐어 여러분들. 예, 다른 채널에서 오신 분들 덕분에 7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감사드리고 새로 오신 예예 예, 수선아님 붓하고 룰라 예, 롤 이거 하는 거 하고 그 붓도 사야 돼요. 예, 두 가지 맞습니다. 예, 그 맞아요.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식사들 잘 하시고 하루 잘. 근데 1월날 약간 비가 온다 그랬어요. 많이는 아니라도 그렇게 하고 조금만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보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마지막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제가 예전에 그린 건데요. 이게 새벽에 고양이, 길고양이에요. 제목이 새벽의 길고양인데 이게 봉숭아 옆에 근데 장독 위에 앉아 있어요. 장독 위에 잘 앉아 있어요. 이 동물들은 뭐냐면 새벽에 오는 게 동물들한테는 고통이에요. 먹을 걸 찾아야 되잖아요. 또 잔인한 사람들로부터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굳건하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하루 잘 버텨내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렸던 그림입니다. 예. 조금은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